귀멸의 칼날 탄지로의 선별시험 동기 치유리 카나오. 그녀는 과거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끝없는 학대와 불행의 영향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공허해졌지만 최종장에선 스스로 감정 표현을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카나오의 변화의 중심엔 탄지로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의 칼날 이야기 카나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치유리 카나오. 나이 16세. 키 156cm. 일륜도 연분홍색. 꽃의 호흡. 카나오는 흑발의 포니테일을 하고 있는 미녀로 카나오가 하고 다니는 큰 나비 모양 머리 장식은 시노부의 언니 카나에의 머리 장식이라고 합니다. 타 대원들과 다르게 귀살대 대원복 위에 짧은 하얀색 망토를 걸치고 치마에 흰색 부츠를 착용합니다. 참고로 치마는 치마 바지라고 합니다. 과격하고 시끄러운 동기들에 비해 카나오는 매우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서툰 편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많이 나아진 상태로 과거 코초우 자매에게 거두어졌을 당시엔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탄지로를 만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귀살대원 중 도깨비와 관련된 어두운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자신을 구해준 코초우 자매와 나비저택 아이들을 돕고 그 과정에서 도깨비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깨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카나오는 어린 시절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계속되는 학대와 폭력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뚝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더 이상 괴롭지도 않고 아무 감정도 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카나오를 팔아넘기기 위해 시장을 가던 중 코초우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자매는 카나오를 불쌍하게 여겨 돈을 뿌리고 카나오를 가로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나오는 시키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의 의지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시노부가 답답해서 어찌할지 모르자 카나에는 카나오에게 동전을 주면서 어찌할지 모르겠다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정하라고 제안합니다. 이후 카나오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를 때마다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카나오가 어느 정도 자랐을 시점 코초우 카나에가 한 도깨비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나비저택 일원 모두가 울고 있을 때 감정을 잃은 카나오는 안절부절 못하고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카나오가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이해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나오도 분명 슬픈데 그 슬픈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 매우 괴로웠다고 합니다. 카나오는 최종 선별을 위해 모인 장소에서 처음 등장하고 최종 선별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오인이 됩니다. 다른 동기들은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듯한 묘사를 보여줬지만 카나오는 유일하게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복장과 여유로운 모습을 통해 손쉽게 통과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때부터 동기들과는 격이 다른 실력자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카나오는 나타구모 산의 지원으로 시노부와 동행합니다. 카나오는 손쉽게 탄지로를 제압하고 네즈코가 도깨비임을 눈치채고 공격했지만 탄지로와 네즈코를 본부로 데려오고 복귀하라는 까마귀의 지령을 듣고 공격을 중단합니다. 이후 나비 저택에서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의 기능 회복 훈련을 도와줍니다. 훈련을 마치고 무한열차 임무를 떠나려는 탄지로가 말을 걸자 카나오는 동전을 던지고 잘 가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카나오의 말을 듣고 신난 탄지로가 계속 말을 걸자 카나오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잘 가라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후 탄지로는 카나오가 동전을 던져서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을 안타깝다고 여겨 자신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온다면 카나오 마음대로 살아가자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카나오도 내심 결과를 궁금해하며 지켜보다가 앞면이 나온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앞면이 나왔으니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카나오는 더 이상 동전이 필요 없어졌지만 카나에게 받았던 동전이기에 소중히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노부와 함께 렌고쿠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지이 텐겐이 유곽에 잠입하기 위해 여성 대원이 필요해지면서 나비저택이 방문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자 카나오는 처음엔 가만히 있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
텐겐을 멈춰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직후 탄지로 일행이 등장해 나비저택 아이들 대신 유곽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연 6. 다키규타로를 토벌한 후 탄지로는 극심한 부상으로 무려 2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탄지로가 눈을 떴고 병실로 들어오다가 깨어난 탄지로를 본 카나오는 너무 놀란 나머지 화분을 깨뜨리고 다행이라 합니다. 이후 화분도 치우지 않고 탄지로의 옆에 앉아있다가 병문안을 온 고토가 이 광경을 보고 깨어났으면 사람을 불러야지 뭐하냐면서 혼납니다. 직후 탄지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탄지로의 병실이 시끌벅적해지자 카나오는 탄지로가 잠들었으니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면서 이전보다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동 강화 훈련편에서는 다른 대원들이 필사적일 때 카나오는 남다른 기량으로 순식간에 끝냈는지 호초 시노부에게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시노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거절했지만 카나오는 시노부에게서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시노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된 카나오의 변화를 보며 기특하게 여깁니다. 그 후 시노부는 언니 카나에를 죽인 도깨비를 확실하게 죽일 방법을 카나오에게 알려줍니다. 우부야시키의 자폭 이후 모든 귀살대원들은 무한성으로 소환되었고 카나오는 홀로 무한성에서 일행들을 찾아다닙니다. 시간이 흘러 카나오가 도우마의 방에 도착했을 땐 시노부가 도우마에게 패배해 천장에 매달린 채 베어 허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노부는 죽기 직전에 카나오에게 수신호를 보내면서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카나오는 분말 냉기가 있음을 눈치채고 호흡을 조심하면서 시노부를 능가하는 실력으로 도우마와 몇 탑 주고받았지만 결국 도우마에게 검을 빼앗기게 됩니다. 도우마가 카나오를 끝내려던 순간 이노스케가 난입해 카나오의 검을 되찾아줍니다. 이노스케도 도우마에 의해 어머니를 잃었음이 밝혀지고 둘이 도우마를 협공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둘을 적당히 상대해주던 도우마는 분신을 만들어두고 다른 곳으로 향하려던 그때 갑자기 얼굴 한쪽이 녹아내립니다. 살아있는 맹독덩어리 그 자체가 된 시노부를 흡수한 도우마는 체내에 독이 돌기 시작해 눈에 띌 정도로 약화됩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카나오는 곧바로 꽃의 호흡, 종영 피안 주안을 사용해 도우마의 공격을 읽어내고 목을 베었지만 힘이 모자라 완전히 목을 베어내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노스케가 카나오의 검을 노리고 자신의 검을 투척해 이노스케의 검과 부딪힌 카나오의 검이 밀리면서 가까스로 도우마의 목을 뱁니다. 이후 카나에의 사후 당시 과거 학대의 후유증으로 차마 울지 못했던 카나오는 카나에와 시노부의 유품을 손에 쥐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노스케와 동행하던 중 제니츠와 무라타 일행과 합류합니다. 무한성이 붕괴한 후 지상에서 무잔 레이드가 시작되었을 때 유시로의 부적을 붙이고 몸을 숨긴 채 전투에 임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잔에게 들키게 되었지만 그 틈에 주들이 혁도를 만들어 무잔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잔이 광역기를 전개하면서 주들과 이노스케, 제니츠까지 모두 리타이어합니다. 혼자 남은 카나오는 무잔을 상대하려고 했지만 마침 회복 때문에 이탈했던 탄지로가 전선에 복귀했고 탄지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주들과 일행이 전선에 복귀해 치열한 혈투 끝에 무잔을 햇빛에 소멸시킵니다. 그런데 기껏 무잔을 소멸시켰더니 이번엔 탄지로가 도깨비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최강이자 최악의 도깨비가 되어가면서 날뛰려는 탄지로를 제압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그야말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려던 찰나 도깨비를 사람으로 되돌리는 약의 여분을 카나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나오는 다시 종영 피안 주안을 사용해 탄지로에게 돌진해 약을 주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무사히 탄지로를 인간으로 되돌립니다. 이후 에필로그격 외전인 먼 미래 이야기에 따르면 카나오는 탄지로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카나오는 꽃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인륜도 고유의 색은 연분홍색이며 전집중 호흡의 5대 기본 계파 중 물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입니다. 물의 호흡 파생답게 기술의 전체적인 동작이 부드러운 흐름을 지니면서도 보다 정교하고 연격 위주의 공격을 구사합니다. 연격 기술이 다양하다는 특징 때문에 사용자의 폐활량과 근력이 출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명으로 전부 꽃의 이름을 따왔고 꽃잎이 휘날리는 듯한 연출이 특징입니다. 귀살대엔 주가 특출난 재능을 가진 대원을 발견하면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 직접 육성하는 추구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나오는 추구코인 만큼 당연히 재능과 실력이 우수했습니다. 선별시험에서도 유일하게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나타구모 산에선 탄지로를 채술만으로 손쉽게 제압하는 장면을 통해 동기들 대비 월등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카나오는 추구코였지만 전 화주 코초우 카나에는 카나오를 검사로 기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카나오에게 검술과 호흡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오는 카나의 꽃의 호흡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오직 독학만으로 모든 형을 익혔다고 합니다. 주인공 일행은 각각 오감 중 하나가 특출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나오는 오감 중 시각,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 초반엔 탄지로가 카나오를 보며 눈이 남들과 다른 것 같다는 복선을 남겼는데 실제로 카나오의 시각이 매우 뛰어나며 동체 시력이 특히 뛰어나 상대방의 혈색이나 표정을 통해 상대가 숨기고 있는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가 취하는 사소한 움직임이나 시선 등의 변화를 캐치해 다음 동작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작중에서 등장한 꽃의 호흡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형, 어영매화, 구체를 그리는 듯한 연속 검격을 가합니다. 타격과 동시에 상대의 공격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방일체 기술입니다. 제4형, 홍화이, 상대에게 날카롭게 파고들어 큰 원형 형태로 횡으로 베어내는 기술입니다. 제5형, 덧없는 작약, 무수한 꽃잎을 가진 작약처럼 단숨에 9번의 연격을 퍼붓는 기술입니다. 제6형, 소용돌이 복사꽃, 몸을 비틀어 회전시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파고들어 나선을 그리면서 상대를 베어내는 기술입니다. 종형, 피안주안, 모든 신경을 안구에 집중시켜 동체 시력을 극한까지 올리는 기술입니다. 안구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에 핏줄이 터져 각막이 빨갛게 물드는 모습으로 발동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야 내 모든 움직임이 마치 초고속 카메라처럼 둔하고 느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극한으로 혹사하는 기술이라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나오는 이 기술을 사용하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다른 주인공 일행이 전투력 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카나오는 선별시험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고 최종 국면 시점에선 이미 주와 대등한 전투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카나오는 유일하게 전투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탄지로와 이어지는 메인 히로인임에도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지만 도우마전에서 보여준 활약과 도깨비가 된 탄지로를 구해내는 장면은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